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수업을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평안 구성이 약간 바뀌었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약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23번째 시간 왜 안 나오냐? 미안해요. 왜 안 나오냐? 자,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무신정변의 발생입니다. 자,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변화의 줄임말인데 반란이나 뭐 혁명이나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급격하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그 뒤에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이 고려시대 역사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왕을 순서대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여러분들이 고려 사회를 이끌어갔던 정치 세력의 변화를 공부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뭐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데 우리가 호족이랑 문벌귀족 까지는 앞에서 봤고 오늘 이제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신 되겠습니다. 자, 살짝 복습하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가자면 호족들은 이제 고려가 성립할 때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제 신라 말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 사회가 점점 더 안정화되게 되면서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일부는 여전히 지방에 남아가지고 세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호족일 때보다는 힘이 확실히 약해집니다. 왜냐면은 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힘이 약할 때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면서 자기의 힘을 갖는 거지 고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가 안정화됐을 때는 호족은 힘을 가질 수가 없죠. 결국에 호족은 마치 지방의 그냥 관리 같은 느낌 향촌의 관리 같은 향리라고 하는 존재로 조금 레벨이 다운되게 되고요. 이 나머지 호족들은 중앙으로의 진출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자신의 지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니 그것이 바로 귀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려의 이 귀족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고요. 혹은 혼인을 통해서 다른 가문이나 혹은 왕의 가문과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음서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되물림해 줍니다. 그러면서 대대손손 가문의 세력을 되물림하는 문벌 귀족이라는 존재들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벌 귀족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겸의 난 같은 거. 대표적인 문벌 귀족 경원 이씨의 대표 주자였던 이자겸의 권력을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았지요. 이미 예종과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켜서 왕의 장인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됨으로써 왕의 외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상승 욕구를 끊이지 않고 보여주면서 결국에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마저 왕과 결혼시키는 그래서 인종의 입장에서는 이모들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속된 말로 좀 족보가 꼬인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결국에 이자겸이었고요. 그 권력 욕구 끝에 마침내 반란까지 계획하게 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죠.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묘청의 난도 있었습니다. 자, 문벌귀족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개경에서의 정치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새로운 땅,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 우리 서경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묘청과 신진 세력의 움직임이 문벌귀족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마침내 반란도 일으켰지만 실패했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묘청의 난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무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관리들을 문신이라고 한다면 무신들은 바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군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군인들은 그런데 사실 고려 초기부터 문신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무신들은 고려의 버슬은 제일 아래 9품부터 제일 위에 1품까지 있는데 2품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가장 높은 무신의 직위가 2품에 해당됐기 때문에 무신으로서는 1품에 오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최고 지휘관 역시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한 적 있는 거란과 싸움을 이끌었던 강감찬 장군이나 혹은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공격했던 윤관 장군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군인 출신이 아니라 문신 출신의 관리들입니다. 물론 문신들도 병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겠지만 군인이 최고 지휘관을 맡는 것과 문신이 군인들을 통솔하는 것, 그거 사이에는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었겠지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군인들은 온갖 잡일에 시달렸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나라에서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마치 일해주는 사람처럼 동원돼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군인이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요즘으로 따지면 월급이죠. 월급에 해당되는 군인전, 땅 이런 것까지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차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터지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터졌던 시기는 고려의 의종이라고 하는 왕 때인데, 의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종 다음에 왕에 오른 인물입니다. 자, 의종은 아버지인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벌귀족 세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의종은 왕위에 오른 뒤 이 기존의 문벌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신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것이 무신과 문신의 대립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종 자체가 조금 정신머리가 잘 박혀있는 왕이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 의종 자체가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 정변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 재미있는 사건 두 가지가 역사책에 전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째, 무신의 수염을 태운 문신. 어느 해 섣달 금음에 왕과 신료가 모여 귀신을 쫓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신 김돈중이 촛불로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중부는 화가 나 김돈중을 잡고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 노해서 왕께 아뢰어 정중부를 벌주고 곤장을 치고자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인종이 평소 정중부의 사람됨을 좋게 여겨 몰래 피하도록 해서 실제로 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정중부는 이로 말미암아 김돈중을 싫어하였다. 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문신이 한 명 등장하죠. 김돈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뭔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이 정중부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에 수염을 굉장히 길러서, 그게 약간 자기 트레이드 마크라 그래야 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였는데, 그거를 이제 수염을 팍 해가지고 불을 태워버린 거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이제 김돈중을 공격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김돈중이 이걸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르느냐? 자기의 아버지인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대표적인 문벌 귀족 중에 한 명이었죠. 자, 이 김부식이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물론 벌을 실질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결국에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문신이었던 김돈주가 김부식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태운 게 훨씬 더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그죠? 요즘 말로. 그런데 여기서 문신의 편을 든 겁니다. 정중부는 이로 인해서 뭔가 마음속에 꿍 하는 게 있었겠지요. 좋습니다. 자, 대장군의 뺨을 때린 문신. 왕이 보현원으로,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은 동네 이름입니다. 어떠한 절 같은 건물의 이름이에요. 자, 보현원으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추어서 오병수바퀴라고 하는 전통 무술 대회를 열었다. 대장군이 나오는데 이소흥은 무인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아 수척하고 힘도 약해서 부하병사와 대결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때 문신 한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며 이소흥의 뺨을 때리며 모욕했다. 이소흥이 섬돌 아래로 떨어졌다. 왕과 모든 신하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으며 다른 문신들도 이소흥을 모욕했다. 자,
전통 무술 대회인 오병 수바퀴 대회가 열린 상황이네요. 대장군이라고 한 나이 많은 이소홍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무인이랑 이 대회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때 아무리 대장군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밀리니까 경기에서 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순간 문신이 뛰어나오더니 대장군의 뺨을 그냥 확 후드로 갈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욕도 하고 굴러 떨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정상적인 그런 국가라면은 왕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문신 할례의 이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뭐 벌을 준다거나 과감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여기서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웃으니까 다른 문신들도 에이 저런 못난 무신놈들 이러면서 이소홍을 모욕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대우들, 그러니까 이 무신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수백 년간에 있었던 차별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폭발시켜 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에 1170년 정중부, 아까 수염이 탄 사람이죠.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보현원에 도착한 이후에 문신들을 죽여버리고 그다음 왕이었던 의종 역시 폐위시키고 권력을 잡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신에 관을 쓴 녀석은 모두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무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는 문벌 귀족을 대신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약 100년 동안 잡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불러서 무신정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신정변을 통해서 호족, 문벌귀족으로 이어져 온 고려 사회의 정치 세력은 무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무신정변으로 성립하게 된 무신정권의 특징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짧게. 좋습니다. 자, 무신정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에요. 우리가 무신정변 하면은 항상 기억 속에 남는 거는 임팩트가 있는 사건. 예를 들어 수염을 불태운다거나 막 싸움하다가 도망쳐서 뺨 맞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임팩트가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촉발되게 된 사건이고요. 그 배경은 무신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대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문신보다 관직이 낮았고요. 둘째, 최고 지휘관도 문신이 맡았고, 셋째, 온갖 잡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무신 정변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유명한 장군 한 명만 오늘은 기억을 합시다. 정중부라고 하는 무신들을 무신 정변을 이끌었던 무신 이름 한 명 정도는 오늘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무신 정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